여름철의 횟집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횟집이더라도 비교적 쉽게 방문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너무 핫한 곳이라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지 궁금해서 슬쩍 후기를 봤는데 가격 대비 숙성의 구성이 잘 나오기도 했고 숯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음식을 맛깔나게 구성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이곳 제가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서 예약한 손님이 빠질 때까지 대기 후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요.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촬영이었기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도 예약 필수인 숙성의 전문점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대구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우회입니다. 우회는 숙성회로 치열한 대구에서 요즘 핫한 숙성회 전문점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대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을 방문 당일 아침에 알게 되어서 문자로 예약 문의를 드렸지만 이날 예약은 이미 다 찬 상태라 예약이 빠지면 들어가는 걸로 대기를 걸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픈 시간 이후 약 2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식당 내부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석과 바 테이블이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땐 바 테이블 자리가 먼저 나서 이날은 바 테이블에서 이곳의 음식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크게 숯불구이와 회가 있었고 사이드 메뉴로 있는 튀김 그리고 샐러드, 식사 메뉴가 있었는데 특이한 게 있다면 국물 메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있긴 했지만 사이드로 있는 토마토 계란탕이 전부라서 이날은 국물 메뉴를 패스하고 숙성회를 비롯한 다른 요리들을 주문해 보았어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안주로 매콤하게 양념된 오이 초무침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맛은 고추기름의 매콤함과 향이 오이를 감쌌고 여기에 초맛은 고추기름과 만나 예상치 못한 묘한 조화를 전해 기본 안주로도 좋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고 피클처럼 즐기기에도 괜찮겠다 싶었죠. 물론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에겐 반가운 안주가 아니겠지만 오이의 향이 고추기름에 의해 많이 가려져서 한 번쯤은 드셔봐도 괜찮을 안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본 안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날의 메인인 숙성회가 나왔는데요. 제가 주문한 건 숙성회 2인으로 요즘 기상이 좋지 않아 구성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이날의 구성은 청어 초절임, 흑점줄 전갱이, 붕장어, 고등어 초절임, 능성어, 참돔 등살 뱃살, 가리비 관자, 단새우, 벤자리, 보리멸 초절임, 전갱이, 연어, 덕자뱅어, 농어, 골뱅이 조림, 참다랑어 대뱃살, 참다랑어 속살, 찐 전복까지 해서 총 17종의 횟감이 한 접시에 담겨 제공되었죠. 인당 22,000원에 17종의 횟감, 19종의 구성, 게다가 이날 기상이 좋지 않아 구성이 평소보다 아쉽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성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회 위에 소스나 양념을 얹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이런 숙성회들은 어떤 맛을 전할지 특징만 집어서 최대한 간결하고 세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론 여름철 기름짐을 담당하는 청어를 맛보았습니다. 이 청어는 초절임을 가볍게 하여 초의 맛이 크게 드러나기보단 여린 청어의 육질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의외로 초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 붉은색 생선의 고소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제철을 맞이한 청어의 고소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덕자병어를 먹어볼 건데요. 참고로 덕자병어라는 건 표준명이 아닌 큰 사이즈의 덕대나 병어를 일컫는 말로 두어 종의 생김새와 맛은 비슷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크기가 크면 덕자 또는 덕자병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덕자병어는 껍질 부분을 불로 가볍게 익혀 맛난 생선구이 향을 추가로 전했는데 이는 담백하고 묵직한 맛의 덕자병어에 어울리는 옷을 입힌 듯 너무나 조화롭고 맛깔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론 전갱이를 맛보았는데 전갱이는 숙성 과정에서 회의 수분이 빠지며 지방의 기름짐이 더욱 부각되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붉은살 생선치고 담백한 맛의 살코기 속 은은한 감칠맛이 기름짐과 함께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 사라지는 게 맛난 숙성회의 표본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갱이과인 흑점줄 전갱이는 숙성이 되었음에도 전갱이보다 육질이 단단해서 육질이 더 치밀한 느낌이었고 고소함과 본연의 감칠맛이 좋았던 한 점이었죠.
그 다음으론 보리멸 초절임을 먹어봤는데 보리멸이란 생선은 살이 여리며 맛이 깔끔하거든요. 하지만 초절임을 통해 초와 간이 더해지며 수분이 쫙 빠져 마치 수제행같이 살이 단단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담백한 살 속에 숨어있는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자연산 농어를 맛보았는데 농어 위에는 겨자와 계란 노른자, 식초로 만든 스미소를 더해 자연산 농어에서 간혹 풍기는 특유의 냄새를 느낄 겨를도 없이 담백한 농어를 맛깔스럽고 부드럽게 넘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먹은 붕장어는 칼집을 내어 뜨거운 물로 데쳤는데 이는 푸석하다는 것 없이 가열해서 육질이 더 탱글해지며 탄력도 있고 회로 먹었을 때보다 본연의 맛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 맛은 은은한 단맛이 있는 담백함과 어렴풋이 피어나는 지방의 고소함이었죠. 그리고 위에 얹은 우메보시, 즉 매실절임인데 강한 초맛이 특징이지만 적은 양이 얹어져 이는 가볍게 향을 전했고 붕장어의 맛을 더 복돋아준 포인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외의 참돔은 숙성된 광어에 비해 숙성이 되었을 때 살이 부드러우며 살의 맛이 달았고, 능성어는 살이 단단한 생선답게 숙성이 되었을 때 육질이 치밀했고 본연의 감칠맛도 확실해 맛난 흰살 생선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의 횟감들은 숙성을 맛나게 하여 가격과 맛까지 잡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제가 이날 먹은 횟감 중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고등어 초절임이에요. 그 맛은 초맛과 간이 적당히 잡혀있으며 기름은 시기상 아주 가득하진 않았지만 숯불로 겉면을 익혀 불내음을 더했는데 그 내음이 고등어 위에 생각 이상으로 화려하게 담겨 딱 한 입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줬습니다. 이곳이 숯불을 잘 다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숯불 요리가 아닌 고등어에서부터 드러나 뒤에 숯불 요리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렇게 참다랑어 속살과 뱃살도 먹고 가리비 관자와 단새우로 단맛을 즐기고 쫄깃하며 부드러운 찐 전복, 달큰한 간장 양념에 졸인 골뱅이, 그리고 기름기 가득한 벤자리까지 맛보며 숙성의 한 판을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이게 피스수가 많다고 해서 한 점 한 점이 작다거나 얇다는 것 없이 알차서 회만 먹어도 포만감은 꽤 찾는데요. 하지만 다른 음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번엔 익힌 음식 위주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양고기 완자예요. 참고로 이번에 촬영분 중 일부가 손상되어서 일부 요리는 영상 대신 사진으로 대체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양고기 완자는 양고기를 다져 양념 후 뭉친 건데 그 맛은 퍽퍽하다는 것 없이 부드러우며 기름진도 적당히 있었고 무엇보다 육즙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완자보단 정말 잘 구워낸 양고기 그 자체를 즐긴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완자라고 생각하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고기 외의 재료 비중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양고기의 육즙과 특유의 향도 깔끔하게 담겨있어 도톰한 양고기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8,000원에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 메뉴는 가심비 메뉴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론 닭발 가라아게를 맛볼 건데 가격은 8,000원으로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좋았거든요. 게다가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적당하며 얇지만 바삭한 튀김옷 속 쫄깃한 닭발의 조합도 재밌었습니다. 간은 살짝 짭조름하게 있어 술안주로 딱이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이 식감이 익숙해서 어디서 먹어봤나 했는데 쫄깃함이 돼지막창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막창을 튀기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술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렇게 회에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튀김과 구이에서 배를 확실히 채웠지만 안주들의 맛이 좋아서 뭐든 간에 하나 더 먹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메뉴인 배추구이를 맛보며 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추구이를 생각하면 배추를 직화에 구워서 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배추를 수비드한 다음 직화에 구워주셔서 다소 촉촉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이건 마치 배추찜을 살짝 구워서 내어준 비주얼이었죠. 가격은 8,000원인데 양도 생각보다 넉넉했고요. 맛은 가볍게 산뜻하며 배추의 단맛도 있어 여기에 폰즈로 추정되는 소스까지 더해져서 한편으로는 김치가 연상되기도 한 묘한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불레움도 살포시 올라와 맛을 더 풍성하게 꾸며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우회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일단 이곳의 만족 포인트 1, 다채로운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이었고요. 만족 포인트 2는 숙성 정도와 불을 맛있게 터치했다는 점, 만족 포인트 3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 주더라도 기성품을 그냥 담아서 내어주는 게 아닌 요리로 완성하여 준다는 점에서 돈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결국 이자카야의 개념이라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하지만 술도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았고 일본 술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한국 전통주를 비롯해
비롯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일반 소주와 맥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음식의 구성 및 맛은 대중적인 걸 넘어 더 높은 수준인데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고 느꼈어요. 요새 바다의 기상이 좋지 않아 횟감의 공수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면 제가 맛본 것보다 더 알차고 맛난 구성을 만날 수 있을 걸로 보이기에 대구에 갈 일이 있다면 이곳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미리 예약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 음식을 즐기며 아쉬운 점은 음식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서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살짝 걸릴 수 있다는 점과 국물 요리의 비중이 낮았다는 점 정도였기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